네, 악재가 산재할 시장에서 그 악재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한 풀씩 좀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략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악재가 과연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악재가 정말 산재에 있다. 지난 시간에도 온 우주의 악재가 지금 다 우리 시장으로 향해 있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중에 좀 해소되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까? 더 생겼죠? 더 생겼나요? 예, 더 생겼죠? 걱정이 더 많아졌네요, 시장에. 진짜 걱정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제가 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몸 풀고 들어갔으면 싶은데, 첫 번째는 좀 오픈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오픈 얘기는 제가 작년 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를 비교할 때 내년에는 우리 시장이 좀 낫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맞아요. 이게 오픈 얘기죠. 네. 맞다는 표현도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이 더 빠져서 맞는 거예요. 결국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시장이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제 자랑은 아니고, 지난 연도에 제가 주식창 수익률 1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작년에 제가 수익률을 많이 냈어요. 물론 2020년도 많이 냈고 작년도 어려운 장에 한 60% 이상 수익 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저도 지금 힘들어요. 이건 여러분도 지금 상당히 힘드시겠지만은 선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뭐 펀드 매니저 다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에 우리 수익 그렇게 낼 때 절대로 쉽게 낸 거 아닙니다. 작년에도 우리 어려울 때 진짜 어려웠어요. 까먹을 때 많이 까먹을 때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런 수익 내면서 예를 들어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1개월 지나갔거든요. 올 한 해 이제 12개월 중에서 1개월 지나갔고, 우리는 12월에 연말에 웃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중심 놓지 말고 끝까지 잘 하자는 말씀을,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죠. 지금 그 진짜 악재가 작년에 뭐 전 우주의 악재가 우리나라에 다 생기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생겼어요. 제가 악재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이제 막 두 페이지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해결된 게 있는가? 딱 부러지게 해결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메이저급 가장 큰 건 몇 개만 좀 짚어보겠는데, 우선 그 FOMC 회의가 지금 결과치가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좀 낙관적인 견해를 보인 쪽도 있긴 해요.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 컨센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한 3월 정도에 거의 뭐 0.5%포인트 인상 가능하다. 여기까지 생각해요. 한 방에. 네. 그리고 한 올해도 그렇지만 2023년까지 한 7, 8차례 인상도 가능하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컨센이. 그리고 이제 빠르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바로 올 하반기에 양적 긴축도 들어갈 수 있다. 요게 지금 시장 컨센입니다. 굉장히 세졌어요. 몇 달 전과 비교하면은 정말 빨랐었고 강도도 세졌거든요. 근데 요 컨센에 과연 뭐 연준에서 이제 얘기 나올 때, 파월 연준 의장 얘기할 때 이 컨센을 이제 또 넘어설 것이냐는 얘기,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 현재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미국이 경기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경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이제 앞서갑니다. 연준에서 우리 이렇게 할 거라고 딱 던지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더 우발을 하고 있어요. 더 강한 예측을 내놓고,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더 센 걸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네. 뭐 낙관으로 보기 그렇지만은 이게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충격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제가 파월 연준 의장이라도 지금 미국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 거기다가 또 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미룬다고요. 살짝 미뤘다가 뭐 멘트 할 게 있더라도 잠깐 자제했다가 한 타이밍 죽였다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자기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네. 매파적인 성향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세게 다시 밟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음이 급하더라도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이 그 금리 인상 관련된, 긴축 관련된 이 쇼크 때문에 빠지는 게 맞는데, 거기다가
더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실적 문제예요. 네. 실적도 극적이고 실적이 모여서 결국 그게 경기 아닙니까?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조금 불안한 감도 있고 기업 실적도 지금은 조금만 못 나와도 무조건 때립니다. 그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주들은 작년에 50에서 70% 급등 나왔어요. 그 지수를 다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지옥을 잘 나와도 맛본다. 크게 반영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 것 아니 같아요. 그럼요. 잘 나오면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서프라이즈도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충분히 비트했습니다. 잘 했어요. 아니 이제 다음 분기나 다음 향후 실적에 대해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전망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라이 맞아라. 지금 4% 시간에서 급락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4% 급락이 제가 벌써 간이 부은지 모르겠지만은 4% 급락을 보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그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예. 보셨어요? 왜냐하면 지난 이틀 전에 우리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가 10% 폭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때 3월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2020년 3월에 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지수가 10% 폭락, 그 다음날 10% 급등, 또 10% 폭락, 그 다음날 또 뭐 18, 9% 올라오고 4일 연속 10% 전후 움직인 적도 있었어요. 이 정도의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데 4%면 오히려 제 생각은 이 정도면 시간에서 4%면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간이 부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주가 미국 시장 주가 막 올라갈 때 우리 퍼밸류 같은 거 안 봤잖아요. 애써 무시하고 비싸다 그래도 아니 모르겠다 그냥 땡기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봐야 돼요. 오히려 여기 미국 기업들 그 퍼밸류하고 하락률이 있는데 여기 테슬라부터 엔비디아, 아마존, 페이팔 등등해서 지금 뭐 페이스북까지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 PER을 보시면은 테슬라가 1등이에요. 100배입니다. 100배. PER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시장에서 몇 배로 대접을 받고 있느냐, 거래되고 있냐,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지금 한 주당 10,000원을 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100만 원이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퍼밸류 100배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23% 급락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3% 급락 나오기 전에는 얘가 120배였어요. 좀 싸졌네요. 그래도 100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 밸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배였어요. 이게 지금 31% 급락 나오면서 45배 떨어졌고 안타깝게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23% 급락 나왔는데 56배입니다. 50배, 40배 그러면 아주 뻐근해요. 그렇죠? 페이팔이 원래 한 6, 70배 됐는데 와 3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웬일? 폭락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네. 반토막 났어요. 아우. 고점 대비해서. 작년 여름 대비 반토막입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몇 배냐면 26배예요. 26배 퍼밸류로. 글로벌 최고의 OTT 기업 맞죠? 얘가 26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원래는 4, 50배였습니다. 근데 주가 반토막 났거든요. 46%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디즈니도 32% 폭락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구글 보면 역시 얘들이 좋은 회사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MS 14%, 아마 내일 더 떨어지겠죠. 애플 10%, 구글 14%면 상당히 양호한 낙폭을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퍼밸류가 20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20배라고 20배 수준, 20배 중후반 수준이면은 저는 세계 최고의 그 분야에서 탑인 기업이 20배다. 그 정도면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넷플릭스도 심했지만은 글로벌 탑 OTT 기업이 2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정도면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 저도 미국 시장보다 우리가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 주가가. 밸류가 너무 높았어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역사상 놓고 봤을 때 역사상 평균보다도 더 높았거든요. 근데 그런 밸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실적이 더 올라가든가. 갑자기 실적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게 안 되면은 당장 제일 좋은 건 주가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은 그 주가가 빠지면서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주가가 뭐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 전망도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아니면 주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익 물량들은 일정 부분 더 나온 건 맞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물론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넷플릭스의 수준을 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얘들이 과연 여기서 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이런 건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또 너무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적 경기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은 이 지금 코로나 상황, 이 상황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발목을 다 묶고 있거든요. 화이자의 주가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안 무너져요. 지금 화이자 주가가 잘 버티고 있거든요. 간밤에도 아마 화이자만 올랐죠. 거의 IBM하고 화이자 주가가 무너질 듯 하면서 안 무너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오미크론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다만 지금도 정점 논란은 많아요. 네. 뭐 미국이나 주요국이 이제 조금 폭증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느낌이 꼭 포기하는 느낌입니다. 이제 입국자들에게 백신 맞은 사람에게는 이제 검사 안 한대요. 예,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우리 그 백신 패스라고 합니까? 그거 폐지한답니다. 좀 있으면. 왜? 백신 맞아도 오미크론 다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백신 맞고 안 맞고로 뭐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의미가 없다. 폐지하려고 그래요.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니까 돌파는 되지만은 면역력이 올라가는 건 분명하다. 이건 우리 한국에서 검증이 되고 있어요. 예, 요 검증이 되고 있는 요것과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주종이 되면서 고점이 꺾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기대감이 아닌가. 네. 끈을 놓진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많이 흔들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예, 네. 이거 지금 머리 아픈데 이건 뭐 국지전이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최고의 강자가 싸울 수도 있다는 거 두려움이 크죠. 굉장히 큽니다. 이건 그 지금 나토하고 러시아 쪽에 문제가 되겠는데 이건 예전에 냉전의 산물이에요. 나토가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쪽에 그 사고를 두 번 친 독일을 묶어줘야 되거든요. 걔들을 묶어두고 소련을 견제할 만한 방책으로 결국 나토를 창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독일이 통일할 때 문제가 생겼거든요. 독일이 통독이 되려 그러면은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국의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련과의 협상에서 그 당시에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동진하지 마라. 나토를 독일에 묶어두되 동진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서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두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모든 걸 지켜봤던 게 지금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인 겁니다. 못 참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30개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서면 약속이에요. 근데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했던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끈을 놓칠 수 없는 건 외교적인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미러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사자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 주가 마침 또 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기로 서면 답변을 주기로 한 주예요. 러시아도 지금 이번 주가 중요한 겁니다. 딱 걸린 거예요 지금. FOMC에다가 러시아 건까지 걸렸고 이제 국내로 돌아와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해야죠. 좀 심각하죠 지금. 네. 근데 유통 물량이 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지금 LG엔솔 유통 물량이 요거 중요한 게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기관 투자자가 확약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확약한 비중이 5.8%고 네. 확약을 안 한 게 4.2%입니다. 확약이 뭐냐면 나 지금 주식 이거 받아서 안 팔겠습니다. 한 달이든 아니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확약한 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확약을 하면 물량을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따상 얘기 나오는데 따상이면 바로 팔아야죠. 제 생각입니다. 한 더블 정도만 나와도 일단은 매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풀리는 물량이 확약 안 한 거하고 개인 물량 합쳐서 9%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물량을 원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죠. 인덱스 펀드도 들어와야 되고 각종 세력도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다 그걸 노리는 액티브까지 들어온다 생각하면 주가가 뭐 주춤하더라도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쵸. 그걸 감안하면 또 이번 주에 올라오게 되면 그 뒤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고 수급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 터져버리면 또 진공 현상이 생겨요. 거기만 거래가 막 터지면서 나머지는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내일 가봐야겠네요. 가봐야 한다는 게 문제죠.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양쪽이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네. 제가 여러분께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그겁니다. 지나간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 당장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까? 늦지 않았을까요? 뭐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고, 그건 뭐 양쪽 다 열어도 되네. 근데 지금 현실적인 조언 그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주식을 판다면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째는 이 장을 떠나실 분들, 난 못하겠습니다. 이거 뭐 더러워서 못하겠다. 떠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매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에 남아서 수익을 내겠다. 난 연말에 웃겠다. 결국 지금 고생하지만 연말에 수익 내서 웃겠다. 그때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지금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매도하고 나서 밑에서 싸게 잡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팔고 나서 예를 들어 빠질지 모르겠지만 뭐 2,600에서 빠질 때 지금보다 더 공포스러울 때 그때 되살 수 있느냐? 저는 힘들다 봐요.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은 지금은 차라리 버텨보자. 들고 있는 게 낫다. 대신에 그 종목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인가? 그건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숫자가 나와야 되고요. 다음 시장 반등 때 1등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아니면 바꿔놔야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버텨보자. 사실 지금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지금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도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시장에 대한 전략 좀 도움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전략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